오로운 영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참, 저는 이 오로운 영혼 TV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쉽거든요. 인생은 쉽기도 한데 어렵거든요.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은 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냐면요. 자리를 못 잡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그 자리를 못 잡으면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자연의 이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알지도 못하는데요.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라는 게 그거잖아요. 벼슬이죠. 혹은 또 자리라는 게 궁합도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견뎌내는 것도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견디지 못하고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참 좋은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그 회사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도 있거든요. 제게 뭘까요? 우리 조선시대는 이런 게 있어요.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있었거든요. 자리란 게 어디 있었겠어요? 조선시대 회사도 많지 않잖아요. 조선시대는 유교의 사회였고 인을 기반으로 하는 효와 그리고 형제자매 우애를 추구하는 사회였죠. 그곳에서 소박이란 말이 있어요. 소박을 맞다 이런 거잖아요. 이 소박을 맞다는 말이 있거든요. 자리를 못 잡은 일종의 케이스입니다. 자, 일상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뭘 해서 이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성장 과정 속에서 자리가 나타나죠. 근데 그 자리가 맞냐 그러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발이 맞냐 그러자 있잖아요. 요행이 어떤 상황을 극복한 사람도 있지만 그 요행이 통하지 않는 어느 순간에는 그 요행이 그 자리에 갔어도 그 자리에서 자리를 못 잡죠.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간 사람은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기준으로 경쟁의 기준으로 봐서 경쟁의 기준이죠. 봐서 많이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쟁에 이기는 자와 자리를 잡는 자 같을까요? 경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내는 게 경쟁이잖아요. 전쟁도 경쟁이니까. 그러나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적격해야 되는 거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자리에 적격한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경쟁에서 이긴 사람의 순도가 100% 정직하지 않거나 100% 성실하지 않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준에 못 미치게 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있죠. 기존에 구축해 준 그러한 시스템 쪽의 사람들과 아예 맞지가 않죠.
기존에 구축한 부하 스트레스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능력치 혹은 인성, 사람 됨됨이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견딜 수 없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스스로 물러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그 자리를 못 잡으면 그 자리에 사라진다. 이게 자연의 이치죠.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죠. 지금 그 자리라는 것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는 그런 거죠. 서울대가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는 최고로 가고자 하는 대학이잖아요. 근데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력고사가 혹은 무슨 고등학교 성적이 좋았어요. 그러면 매일 상위 몇 프로가 다 서울대를 가죠. 그 다음에 연대, 고대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서울대를 들어가면 경쟁이 이긴 거잖아요. 그 사람이 서울대 졸업한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창조적 어떤 여러 분야가 있겠죠. 대체 관료 의사 이쪽으로 가겠죠. 경쟁에서 이겼지만 개인의 어떤 순도 100%의 정직과 성실함과 인성과 철학과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힘의 논리에서 서울대 파워에서 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가겠죠. 가긴 가는데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죠. 저는 서울대 이야기한 것이 서울대에 비하한 거 아니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 이야기를 내놓은 게 아니거든,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리가 있거든요. 자리가 있어요. 직장에도 자리가 있지만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자리가 있어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리를 못 잡으면요. 스스로 그 자리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이렇게 경쟁에 이기는 것도 있지만 경쟁에 좀 지더라도 성실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자기 자신의 철학적인 기준이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떤 경쟁에서 뒤처질 수는 있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자리는 철학과 정직과 순도 100%의 성실함과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앉게 돼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제격이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주변 관계적인 사람과 잘 소통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살아남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에 과연 이 자리 문제, 이 자리는 모든 사람의 공간의 이동과 어떤 시간의 이동 속에 자리가 매겨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공간을 이용할 때마다 그 공간에 따라서 불리우는 호칭이 달라지죠. 그게 유교의 조선시대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면 친족이 있으면 아들이고 처가 있으면 사위가 되고 아내 옆에 있으면 남편이 되고 할아버지 옆에 있으면 손자가 되고 삼촌 옆에 있으면 조카가 되고 그게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자기 스스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자리를 잡았을 때 주변 사람이 내가 그 자리를 잡음으로써 불편하지 않아야 되거든. 자연의 순리, 자연의 이치에 맞는 그런 그 자리에
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려는 것은 하지만 그 자리에 맞는 순도 100%의 정직과 성실함과 덕성과 복과 이런 자연의 이치에서 필요한 것은 등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아주 우스운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들리는 이야기죠. 좋은 사람이 없다. 좋은 신랑감이 없고 좋은 신부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랑감과 좋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조금은 고심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배웠지 자리를 잡기 위한 기술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거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경쟁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전쟁이니까. 참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자리는 그 자리는 그 자리의 주인이겠죠. 그 자리는 그 자리의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주인으로서 그 주변의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되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의 주인이 됐다는 뜻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됐다는 것은 그 주인이 주변에 있는 손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말이죠. 경쟁에 이기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 주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그 자리를 못 잡는다는 것은 그 자리의 주인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의 주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그 자리의 주인의 손님들 대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 자리의 손님들 대접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의 주인을 아는 그 사람은 그 손님들로부터 이상하죠? 원래 손님은 대접을 받는 지위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주인이 대접을 잘해준 주인이면 그 주인은 손님들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강력한 자리를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의 주인으로 가서 주인 역할을 못하고 그 주변 손님들 대접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순도 100%의 정직과 순도 100%의 성실과 순도 100%의 희생정신과 깨달음이 없이 그 자리를 가게 되면 그 자리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손님들이 그 주인 되지 못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돌아서는 거죠. 손님들은 기본적으로 주인으로부터 대접받고 재미가 있어야만이 손님이 그 주인을 끄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의 주인인데 손님이 없으면 주인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그 자리를 못 잡으면 그 자리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흐름이 있어요. 사회 흐름이. 관리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전부 다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쓰겠죠. 그래서 그 새로운 자리에 그 자리에 맞는 적격한 사람이 가냐 못 가냐에 따라서
그 자리를 차지한 주인의 영향을 받는 손님들이 그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순도 100%의 정직과 순도 100%의 성실함과 순도 100%의 철학과 순도 100%의 인성이, 덕성이 갖춰질 수 있는 주인으로서 성장하고 있냐는 문제죠. 지금 우리는 주인은 싫어하거든요. 다 손님으로 살고 싶거든요. 손님은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주인은 평가받는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든 나라든 가족이든 주인을 찾고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주인을 찾고 있거든요. 좋은 자리를, 그 자리를 적격한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개인으로 사는 거죠. 개인으로 사는, 손님으로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잣대, 저 사람 주인의 포션 잣대 할 때 모두가 손님으로 살았으니까 주인으로 산 사람이 주인적 요인을, 좋은 주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공석이 되면 팽팽하죠. 그 자리에 적혀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가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를 할지라도 주인 역할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을 살면서 주인 역할을 해본 사람은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인 역할을 해본 사람과 주인 역할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삶의 가치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주인 역할을 해본 사람은 단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보죠. 누구를 공격할 수도 없어 함부로.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자리에 모든 손님은 똑같은 거죠. 주인은 그래서 희생합니다. 주인은 그래서 정직합니다. 주인은 그래서 성실합니다. 주인은 그래서 철학적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주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리를 잡고 그런 사람이 주인으로 있으면 그곳은 밝을 명자입니다. 밝은 곳이 됩니다. 주인입니다. 자리를 못 잡으면 그 자리를 쫓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주인이 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자리를 쫓겨납니다. 저는 아직 그 민감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도 자리가 있습니다. 부부도 자리가 있어요. 이 부부 이야기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자고 조선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는 안방과 사랑방이 있습니다. 안방은 안주인의 공간이고 사랑방은 바깥 주인의 공간입니다. 두 주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이 그 양반가의 주인으로서 종과 그리고 그 양반의 어쨌든 관계되는 혈연과 종들과 사이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주인이니까. 이 주인은 바로 왜 존경을 받을까요? 희생하고 덕을 쌓고 철학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하니까요. 그래서 주인은 공경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황의 경사상이 있습니다. 이 이황의 경사상은 우리 경이 존경하다는 개념도 있지만 실천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존경의 대상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이 종들과 가솔들은 안주인과 사랑방 주인인 박하주인을 공경합니다. 존경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 주인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에다가 개인주의 시대에다가 경쟁의 시대에다가 그렇습니다. 이 경쟁을 하려면 무한 경쟁입니다. 제한 경쟁이 아니에요. 무한 경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모두가 이 경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경쟁은 전략이거든요. 이겨야 돼요. 쟁취를 해야 되는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과 쟁취를 하기 위해서는 술수가 필요하거든요. 이 술수가 필요해요. 멋있는 화장과 좋은 옷과 그리고 코치를 받죠. 우리가 대학 갈 때 그런 이야기도 돕니다. 좋은 학원에서 뭐 컨설팅도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경쟁에 이겨서 대학 들어간 사람은 자리를 잡을 수 없을걸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 쪽에서 주인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자리에 맞는 주인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의 주인인 아까 말이 뭐라겠습니까? 정직 100%, 성실 100%, 철학, 깨달음, 희생, 덕, 인덕, 뭐 이러한 그 자리에 필요한 주인으로서 필요한 그러한 덕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뭐죠? 복잡해지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면서 다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빵이 있죠. N분의 1. 누가 만나서 그냥 할 때 전부 다 N분의 1을 하는 거죠. 다 손님으로. 특별히 그 자리에 주인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자리에 주인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N빵은 한 번은 좋지만 가기 싫거든요. 왜 갑니까? 차라리 나 혼자 먹고 살지. 주인이 필요합니다. 주인은 그 자리를 쫓겨나지 않는 그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 자리를 잡은 주인은 그 자리에 맞는 권위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상 세계에서 자리를 잡고 주인으로 하고 덕과 인과 경과 뭔가 성실함과 정직함 이런 쪽에 성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그런 쪽에 시간을 써버리면 경쟁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 경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경쟁의 배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 현상이 발생한 모호한 게 있습니다. 돈을 벌고 생산하고 뭔가 생산성 이쪽은 잘한 것 같은데
조선시대에 잘했던 거는 다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조선시대는 인간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관계는 꽝이고 어떻게든지 돈 벌고 먹고 사는 이 문제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완전 깡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서 손님들이 자리 잡은 자리에서 손님들이 뭔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의 주인이 많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새로운 좋은 안주인이 들어오면 비록 그 지금의 그 가세가 기울었지만 새롭게 좋은 안주인을 통해서 가세가 늘어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좋은 안주인은 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불립니다. 시어머니와 관계에서는 며느리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관계는 며느리고요. 남편에게는 아내고, 그 다음에 시아주머니에게는 형수님이 되고, 그렇습니다. 형수, 며느리,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부모들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큰형과 형수님은 그 형제 간에 있어서 형수님은 어머님 역할을 하고 큰형은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큰형은 피가 섞였어요. 형수님은 피가 안 섞였습니다. 이 피가 안 섞인 사람이 그 가족에서 인정을 받을 때는 바로 그렇습니다. 100%의 정직과 100%의 희생과 100%의 성실함과 덕과 그리고 공경, 그런 것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형수 자리가 지키게 된 거죠. 지금은 가족관계에서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뭐 한두 명만 낳기 때문에 많은 관계적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책도 읽고 자연과 교감도 하고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희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이 대목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자리가 공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의 자리와 가정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자리들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자리 역할. 조선시대로 또 넘어갈게요. 안주인, 음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랑방 주인, 양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랑방 주인은 양입니다. 양은 공간을 만드는 사람. 안치의 주인은, 안주인은 음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사랑의 에너지와 희생과 부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채는 밖의 사람들과 사귀는 공간입니다. 이 안채는, 안주인은 종들과 뭔가 마당새와 이런 사람으로서 집안을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안주인이 잘하면 좋습니다. 형수님도, 안주인 형수님 자리도 있고 며느리 자리도 기고 하니까 이 안주인이 잘하면 적어도 집안이 살림 경제라고 그러죠. 집안의 경제가, 집안의 문화와 집안이 밝아집니다. 바깥 사람을 잘 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채에 오는 그 바깥 양반이 활동이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잘 잡아서 살아간 사람은 멋진 그 가족의 안주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빨리 죽습니다. 그 멋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음은 그 가족의 최고의 대비전 자리가 됩니다. 그 대비전 자리에 오는 사람은 똑같이 시어머니와 관계에서 힘들었다 할지라도 시집살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집살이는 정직 100%, 성실 100%, 희생 100%, 철학 100%, 인내심, 이러한 덕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어서 자리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시집살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자리를 못 잡아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쫓겨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좋은 인성과 철학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정직과 희생과 성실이라는 똘똘 뭉치는 이러한 강한 인간성을 가지고 그 자리를 견뎌내는 겁니다. 그 자리를 견뎌낸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리를 못 잡으면 그 자리를 쫓겨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그 자리를 못 잡으면 그 자리에 사라집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을 돈과 세상 명예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못 잡거나 그 자리를 잡아서 주인으로 살지 못하면 경쟁에 이겼다 하더라도 그 챔피언 자리가 아주 짧습니다. 겨우 이겼지만 지탱을 할 수 없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챔피언이 돼서는 단 1차 방언도 못하고 해야 됩니다. 사람은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사악한 사람은 좋은 사람을 바로 구별합니다. 특히 사악한 영혼은 이것이 돈이 될 수 있는 작품인지 돈이 아닌 작품 구별할 줄 압니다. 이 세상의 명작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이니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리를 못 잡으면 그 자리에 쫓겨납니다. 징징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잘못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그 자리를 못 잡으면 그 자리에 사라집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